네, 함승희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올해 포럼의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예. 이겁니다.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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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뭐 그냥 가볍게 말씀하셔서 가벼운 책인 줄 알고 샀는데 예. 이게 배달되어 오는데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야 이걸 어떻게 읽나 싶더라고요. 완전히 벽돌이죠. 근데 이 책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책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뭐 이 책을 꼭 한번 많은 국민들이 좀 읽고 네,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좀 읽고 예. 뭔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나 혼자만 읽고 그냥 처박아두긴 아깝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과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값도 또 적지 않고 비싸고 더구나 외국인이 쓴 번역서인데 예. 제가 여기서 뭐 몇 마디 했다고 누가 과연 사볼 사람이 있을까? 네. 이런 좀 뭐 회의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있잖아요.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식 있는 분들이 이 나라가 이게 좀 한마디로 개판이구나. 네. 정치판도 개판이고 경제도 위기고 모든 것이 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중진국 후진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이 미국, 영국을 비롯한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이런 선진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원인이 뭘까?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냥 하나? 원인만 딱 말씀해 주시면 책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너무 뭐 그냥 복합적으로 예. 이 책을 쓴 이 마틴 울프 그 네. 사람이 이제 그 경제 평론가인데요. 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뭐 한마디로 억지로 표현하라면은 소위 그 지난번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소위 경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현업에 종사하거나 뭐 경제 전문가거나 하여간 경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 경제 엘리트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었고 돈밖에 모르고 정치 엘리트들은 오로지 권력에만 잡고 보자 그런 두 집단의 야합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 더 크게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국민적 불신, 거기다 보태서 정치인들이 거짓말까지 보태서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그 불신 서로 간에 뭐 질투랄까 시기랄까 이런 것까지 말해서 복합적으로 증폭이 됐답니다. 예. 증폭이. 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솔직히 숙제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예.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이 대목 442쪽인데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치학을 한 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은 왜 중요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동의에 기반한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경멸하는 사람들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동의와 반대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특정 정당 정파 지역에 대한 애착보다 선거, 의회, 정부, 법 등 민주공화국의 제도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깊은 충성심이 사라지면 민주공화국은 내전으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종북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법질서, 제도 이런 거를 지금 부정하고 전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있죠. 네. 그런 걸 표현해서 political tribalism, 그러니까 정치적 종족주의. 예, 종족주의. 정치적 종족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권력의 그냥 맹목적인 탈취만 목적이 있는 거지. 거기에 정당한 절차, 그러니까 법치라는 건 아예 없죠. 그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 추천하셔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이라는 이 책을 다는 못 봤고요. 군데군데 봤는데 이게 군데군데 봐도 좋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고 평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들여다 보시면 그 대목에서 굉장한 그 이 통찰력 같은 거를 이 저자가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 왜 이렇게 벽돌 같은 책도 하나 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또 폼도 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이 정말 읽기가 싫은 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강원대학교 철학과의 신중섭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그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책 속의 행복이라는 그 독서 유튜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걸 2시간에 걸쳐서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소개를 해서 그 유튜브가 뭐죠? 책 속의 행복. 책 속의 행복. 예. 그거 회장님이 운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포럼에서. 올해 포럼에서. 네, 올해 포럼에서. 그 책 속의 행복. 올해 포럼 유튜브 좀 주소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책에서 이게 2시간 지금 이미 촬영은 끝났고 아마 내주 중에 이게 업로드될 겁니다. 그 교수 이름이요? 신중섭 교수. 신중섭 교수. 강원대학교 철학과. 예. 신중섭 교수. 자유주의에 대한 그는 아담 스미스부터 이분만큼 꿰고 있는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책 얘기는 이쯤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책을 무슨 출판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하고 아무 관계 무슨 없습니다. 저자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저자는 영국 사람이고 이거 옮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출판사도 이게 모릅니다. 그냥 이 책 참 가치 있다 생각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강권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네네. 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예. 이게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쓴데 이 사람이 제가 3년 전에 읽으면서 내용은 이 책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우연히 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발표했잖아요. 예. 이 데런 에스모글루가 그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예. 그 읽을 때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노벨상까지 받았다 하면 해서 오늘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3년 전에 출판된 책. 네. 이것도 이 사람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미국 사람은 MIT. 이 사람 정치학 교수고 이 사람 경제학 교수, 경제학자인데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필요하고. Why Nations Fail라는 책인데, 뭐 이 책이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회장님 모셨는데 책 두 권만 달랑 소개하고 가시라고 하기는 좀 섭섭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할 일 다 했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여의도 포차에 나오셨을 때. 노소영 씨 비자금 관련된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결국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다가 국고 끝났죠. 환수 뭐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머니 론더링 컨트롤 액트라는 법 있잖아요.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이 법을 이제 말하자면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아예 자금 세탁이라고 쓰는구나. 머니 론더링이죠. 머니 론더링. 예.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범죄 수익 은익 규제법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칭 자금 세탁 방지법이지만 자금 세탁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머니 론더링 컨트롤 액트.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90년도에 미국 가서 이제 이 법을 처음 이제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 법이 입법 취지는 그거예요. 마약, 그다음 뭐 뇌물, 뭐 무기 밀매, 인신매매 이런 걸 조직적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처벌해 보니까 감옥만 갔다 나오면 그 동안에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아니면 감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조직들이 그냥 계속 그 활동을 하니까 이래서는 이게 근절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범죄에 걸리면 그러니까 본 범죄에 걸리면 맞아 범죄 입증 절차 없이 범죄 확정 절차 없이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동차 뭐 심지어는 무슨 밍크코트까지 다 동결해버려. 압류해버려요. 일단 다 압류를 해놓고 사후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 있으면 찾아서 돌려줘. 그게 이 법의 취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범죄들이 근절이 될 수가 있거든. 그렇구나. 뇌물만 해도 내가 감방 한 2년 살고 오면 내가 뭐 수십억 부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동안에 뭐 어떤 옛날에 뭐 국세청에 있던 모 직원도 교육부에 있던 모 직원도 그냥 거의 20년 동안 그냥 아주 뭐 각 대학 다니면서 정책 지원금 주겠다는 걸 미끼로 뇌물 받아 수천만 원씩 챙겼어. 예. 근데 마지막에 한 건 딱 걸렸어요. 그때 3천만 원인가 받아먹은 게. 그 3천만 원만 몰수되고 징역 한 1년 살다 나오면 그 동안에 몇십억. 그 친구 지금 캐나다 온 가족에 가서 잘 살고 있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은 뭐 서기관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단위가 천문학적 단위 아닙니까? 몇 천억. 그러니까 얘기가 이건 심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법에 그 머니 론더링 컨트롤 액트라는 그 법의 그 입법 정신 그거를 꼭 말하자면 머릿속에 두고 이 법을 해석 운영해야 되는데 그럴진데 지금 이 판결을 한 그 김모라는 판사는 2심 판사 이 판사는 그 300억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300억을 줬다 저쪽은 안 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했으면 그리고 그 중개 그냥 그건 따로 뭐 우리가 옛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비자금이었다. 그 비자금을 줬다. 그러면 그 순간에 비자금을 아직도 몰취 안 당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판사가 딱 일단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벌써 말하자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아하, 뭐 그건 나 알 거 없고 줬나 안 줬나 줬다고 칠 때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겠네. 이런 미시적인 각도에서만 봤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보다 큰 이익이 그 개인 간의 그 재산 그러니까요. 이 보면 있잖아요. 경찰이 나는 이제 교통 경찰이야. 근데 저기 강도가 벌어지고 있어. 그 나는 교통 경찰이라서 강도는 내 일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가는 경찰처럼 보이는. 그 지금 딱 그런 거지. 그런 거죠. 더 큰 법이 있잖아요. 더 큰 법이. 더 큰 법이. 그 개인 간에 누가 잘못하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도 하나의 법이기죠. 하나의 개인의 권리고. 그러나 그 전제를 할 때 300억이라는 비자금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엄청난 큰 법이가 아닙니까? 법익의 침해가 있잖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대법입니까? 이제 올라간 게? 대법에서 이런 문제까지 좀 근원적으로 다시 갈래를 좀 타야 된다. 그게 아쉬운 거죠. 대한민국 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다시 갈래를 타라. 그렇죠. 그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뭔데? 검사하실 때 브로커들 많이 잡았죠? 그렇죠. 정치 브로커도 혹시 좀 잡으? 정치 때가 되면 정치 브로커 엄청 많죠. 지금 저 명태균인지 정치 브로커라 그래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정치판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법대로 수사해서 잘못 있으면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제 정치 브로커는 저도 이제 선거 옛날에 국회의원 한번 했으니까 선거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선거만 되면 대소선거, 작은 선거든 대통령 선거, 대소선거에는 반드시 브로커가 끼게 돼 있어요. 브로커가 접근해. 저한테도 접근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모래시계 검사한테? 엊그제도 검사하다 나왔는데 아주 당당하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지역구를 갔지 않습니까? 서울에 모 지역구를 갔는데 그 지역구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 받은 거 보고 자기가 울었대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럴까요? 옛날에 저 정의로운 검사였지 않느냐.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너무 좋죠. 그러면서 고마우셨겠네. 그래서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뭐 이제 인사했는데도 그 하는 태도가 수상하니까 이제 울긴 뭘 울어.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했더니 뭐 마지막에 이제 하신 데가 이런 그냥 저 정치 선거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형편이 이래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영수증을 이만큼 꺼내더라고요. 이만큼.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수백 명을 만나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구경해 줘야 된다. 밥 사주고 술 하면서 사줬다. 밥 사주고 술 사준 그 영수증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도 아니고 한 반만 좀 이렇게 해줘야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와서 돈을 요구하더라니까요. 그저 간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잡아놓고 싶지만 선거를 나간 사람은 누구한테도 뭐 나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차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하지만 저 그때 뭐 사무장이랄까 우리 도와주는 이제 그 부부 이분 모시고 가서 잘 말씀드려서 보내라고 고맙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척은 안 지게 어떻게 했지만 벌써 뭐 돈 안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나중에 보니까 저쪽 진영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래시계 검사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헤쳐먹으려고 또 달려드는구나. 그 선거가 일단 시작되면 검사든 뭐 대통령이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막 달라붙는 거죠. 막 네. 그 마치 썩은 고기에 그 팔이 달려붙어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네.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 명태군이라는 사람은 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네. 이 브로커는 이제 제가 옛날에 뭐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브로커가? 브로커가 그죠?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는 선거에 도움을 준다, 공천에 도움을 준다. 이게 선거 브로커죠. 네. 사건 브로커는 판검사 경찰한테 네. 잘 얘기해서 상대방을 구속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네 사건을 좀 선처해 주겠다. 실제로 권순일 판사인가 뭐 이런 게 다. 권순일. 네, 그게 다 무슨 이재명 뭐 네.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게 그게 다 사건 법원이죠. 그리고 법조 브로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인허가 브로커가 있어요. 인허가 브로커. 인허가 브로커가 왜 또 대장동에 백현동에 그 김인석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예. 인허가로 유명하다며. 예. 그 인허가 브로커지 그런 게. 인허가 브로커. 그리고 이제 또 브로커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 브로커. 취업 브로커. 취업 시켜주겠다. 또 승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받아먹는 건데, 내가 그 명태군이라는 사람은 그 구속도 된 적이 있던 모양이다. 네, 전과가 있습니다. 네. 선거법 전과도 있고. 그 취업 그걸로. 예, 그래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 전까지요. 그게. 누구를 승진시켜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돈을 받아먹었는데 승진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기하고 변호사법 위반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컨대 이제 뭐 시청 직원을 승진시켜 주겠다. 그럼 내가 시장 친구다. 시장에 내가 잘한다. 근데 시장 몰라. 그건 이제 완전히 사기꾼이죠. 알긴 알아. 근데 부탁이 안 맥혀 들어가. 요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조금 점잖은 거고, 이 사기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지.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 사건 파일에 매주 모실까? 아니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쉬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책 열심히 알려야 되겠네요. 하여간 이 책 두 권. 이 책 좀 이렇게.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예. 그리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이 책 저자나 출판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자유우파라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출판사도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고. 예. 자, 오늘 함성희 변호사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세요.